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전한 밀레도. 이곳은 당시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이자 철학의 도시로 대극장, 교회, 아고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터까지 밀레도의 당대 위상과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밀레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지요. 네, 자, 드디어 에게해 연안의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헬라 시대 때지요. 밀레도를 찾아가는데 와, 이게요, 그 헬라 시대 때 그렇게 대단했던 도시, 항구 도시 밀레도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유적지조차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폐허가 된 시골 농지 한복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 정말 웅장했던 대단한 규모였던 밀레도의 옛 규모를 말해주듯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극장입니다. 예,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밀레도의 이쁜 귀여운 개입니다. 네, 우리 빵 좀 줬고요. 자, 이 규모가 한번 보시죠. 여기저기 나뒹구는 유적지의 돌들에서 얼마나 그 옛 영화로웠던, 정말 사도 바울 당시 때의 에베소 다음으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 오늘날에는 완전히 폐허로 되어 있고요. 밀레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25,000석의 극장입니다. 네, 규모가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 때의 이쁜 극장을 계속해서 증축을 해서 결국은 그 유명한 에베소 극장 다음으로 큰 규모의 유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헬라 시대 때는 한 5,300석 정도의 극장을 로마가 15,000석의 굉장히 큰 규모의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한 설교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밀레도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에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며, 예. 오케스트라 이 지점에서는 마이크 없어도 15,000여 명에게 이렇게 극장에 공연을 할 수 있었던 장소죠. 저쪽 올라가시면 내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보세요. 그렇죠. 헬라 시대 때 15,000여 명에서 25,000여 명까지 수용했던 밀레도의 15,000석의 극장, 바로 이 무대에 있습니다. 정말 이 극장의 에코시스템은 마이크 없이도 15,000여 명에게 고로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찬양을 하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감동입니다. 이렇게 옛 밀레도의 극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네, 이 유적지는 이렇게 동네에 밀레도가 얼마나 거대했던 항구 도시였는지는 바로 이 극장을 보면 압니다. 이 헬라 때 5,300석의 그냥 규모 있는 극장이었지만 로마는 이곳을 15,000석의 대규모적인 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 때에 이 극장의 규모만큼의 거대한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극장의 이 앞이 배가 들어오는 이렇게 바다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토사가 쌓이면서 거의 9km 정도 해안이 멀어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반 땅이지만 바로 이 극장이 있었을 당시에는 바로 앞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밀레도, 에베소, 소모나 바로 이 소아시아의 동쪽 바다를 향한 쪽에 거대한 항구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바로 요거네요. 여기에 보면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좌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앞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15번째 줄에 일단 밀레도의 유대인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글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의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유대인들이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곳 밀레도까지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한 것을 보면 이 무역 항구의 도시잖아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꽤나 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반드시 진출을 해서 막대한 부를 이미 사도 바울 때에서부터 이제 쌓아왔고요. 근데 비록 폐허가 됐지만은 밀레도가 어떠한 도시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극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고요. 특히 극장은 도시의 중심이고 또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는 항구가 옆에 있었고, 즉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기다리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3차 전도 여행 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요곳에는 이렇게 이제 또 아름다운 교회가 특히 비잔치 시대 때에 많이 있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또 아고라까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밀레도는 헬라 시대 때 이어서 로마 시대 그리고 이 비잔치 시대 때까지 이제 번성하면서 특히 비잔치 시대 때에는 기독교 로마 제국 하에서 이렇게 제단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바닥 터만 남아 있었지만 번성했던 밀레도에 정말 이 부흥했던 기독교 도시였던 밀레도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앱스와 회랑과 교회의 뚜렷한 모습을 보는데, 이 교회가 정말 여러 곳에 있고 바로 이곳은 아고라, 도시의 중심이지요. 특히 이 아고라의 밀레도의 현판, 특히 이제 문 입구는 이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정말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일에서도 이 통째로 이 아고라의 현관 입구를 떼어다 가져갈 정도로 정말 화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밀레도, 사도 바울 방문 당시 밀레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 극장처럼 세어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일종의 원로원 회의장입니다. 약 1,500석의
회의장이 있고 이 밀레도 큰 도시의 가장 중심 이 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 그쵸. 오데온처럼 해서 약 200여 명의 이 밀레도는 탈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활동했던 당대 최대의 철학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밀레도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로 장식된 밀레도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항구 도시로 부흥했던 밀레도는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철학제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이 헬라 지역을 이렇게 강한 큰 영향을 미쳤던 여러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한번 아고라를 한번 가보게 되겠는데, 또 아고라 옆에는 그레이트 처치라 해서 바로 요곳이죠. 요곳이 이제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통째로 이 아고라죠. 이 마켓 시장에 문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있었는데 이거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아주 통째로 띄어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이걸 다 띄어갈 생각을 했는지.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 시장의 정말 멋진 입구를 이렇게 가져갔고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또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 훼손 파괴되지 않고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데온 원로원의 터 중심이 있었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아고라가 있고 또 아고라 옆에 오른쪽에 그레이트 처치. 그러니까 다시 이 당시에 이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의 가장 밀레도의 중심이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찾아가 봐야죠. 우리 이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마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요곳이죠. 장로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만났던 장소에 아주 큰 규모의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아고라 옆에 있었던 것이죠. 아고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고라의 입구에 문이 이쁘고 대단했는지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으로 그대로 떼어 갔는데 바로 이쪽 동쪽에 이렇게 이 그레이트 처치, 그러니까 대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중심가의 교회가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고 이 자리는 로마 시대 때 황제에게 드리는 신전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모이는 아트리움, 일반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이쪽 중간 지역에 나르틱스라고 하는 이 성도와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 사이에 이렇게 나르틱스가 있고 바로 이곳이 이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 대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에서 만났던 밀레도에 비잔틴 시대 때 최고의 또한 기독교 도시가 되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네, 물론 또 항구터에는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항구가 지금은 이제 무트로 드러나 있지만은 아마 또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다라고도 하고요. 또 비잔틴 시대 때의 대교회를 세울 정도면 이것도 또 당시의 기독교 전성에서 사도 바울과 무관하지 않은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데요. 거대했던 규모만큼 이제 경기장도 있고 아고라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 밀레도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정말 도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밀레도의 이곳 저곳을 돌아보면서 3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규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또 다양한 목욕탕이라든지 보시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에 내려오는 밀레도의 여러 이제 해당 또 이제 녹은 목욕탕입니다. 정말 보시죠. 굉장히 이 밀레도가 이 번성했던 도시만큼 또 여러 이 선원들이 이 배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정말 큰 규모의 요것이 지금은 묻히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의 항구터입니다. 이 항구터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만났지 않았을까 하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항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트로 메꾸어져 있지만 여러 고고학 자료 유적을 통해서 항구에 있었던 기념물을 통해서 항구였음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곳에 항구를 통해 들어왔던 사도 바울, 또 이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바로 요 기념비적인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곳이 항구였다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확실하게 도착을 하고 떠났던 사도 바울의 항구를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봅니다. 정말 거대했던 밀레도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체계화된 밀레도 역사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옛 밀레도의 찬란했던 역사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것저것 나뒹구는 여러 유물들 중에서 돌덩이 중에서 이렇게 옛 밀레도의 요것은 이제 목욕탕에서 보았던 상을 이렇게 갖다 놓았고요. 비록 폐허지만 여러 신과 또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에 중요했던 것들 또 귀중했던 아주 수준 높은 유물들을 이곳 박물관에서 보고요. 자, 요게 이제 밀레도의 발전사인데요.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항구와 에게 해가를 통해서 이전 2세기, 3세기 이건 또 5세기, 3세기 때 6세기 이때는 이제 비잔치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잔치 시대 때까지만 해도 항구가 제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을 통해 보면 이제 멀어지고 또 바다가에서 내리는 강이 메꾸어지면서 좁아지고 더 이상 이제 항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폐허가 됐고 간간히 찾아오는 이 성지 연구가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이 현지 아주머니의 오렌지 이게 또 이게 애게까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그렇게 농사가 잘 되어서요 당도도 높고 정말 아주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을 피곤을 싹. 밀레도에 오시면 제가 하는 이 가게 잊지 마시고 한 잔 팔아주세요. 농담이었지만 정말 밀레도 진짜네요. 진짜 이게 지중해 애게가라. 좋습니다. 밀레도의 주스였고요. 보니까 부부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현지의 꿀과 또 포도액기스 또 다양한 치즈, 무화과. 그렇죠. 또 이 튀르키예 하면 무화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제철에는 싱싱한 것을 먹고 이제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이제 말린 무화과를 먹고.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 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 이유는 이곳에 그 유명한 밀레도의 멘다레스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바로 밀레도를 관통하는, 그래서 에게해로 흘러가는 강이지 않습니까? 네, 역시 오늘날에도 자그마한 개울과 같은 곳이지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면서 이 강을 건넜을 거예요. 자, 역사적인 에베소와 밀레도를 연결하는 고대 도로 위에 있는 멘데레스 강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낚시하는 곳이고 농사가 주업인 이곳에서 중요한 농사에 물을 대는 곳이지요. 한번 내려가 봅니다. 밀레도 앞을 관통에 지나가는 멘데레스 강입니다. 이 강은 이제 밀레도를 지나서 에게해로 나가는, 또 밀레도를 잇게 한 강이죠.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강을 따라서 밀레도의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밀레도까지 마중 나온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찬란했던 밀레도가 한적한 농토에 수죽이라고 하는 이게 그 일종의 산악지대에서 먹는 소세지잖아요. 아니 이게 수족이야. 를 구워 빵에 먹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밀레도의 옛 영화는 온데간데 없지만 땡큐 위아 에페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바로 그냥 바쁘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샌드위치를 해주는데 먹어. 맛이 맛있죠. 어때요? 향도 강하고 근데 맛있어요. 이게 좀 간대니까 좀 덜 익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익히겠다고 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 따뜻한 불을 쬐며 현지 밀레도 아저씨들과의 아주 잊지 못할 정감 있는 순간이었고요. 역시 또 농촌의 인심은 후하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이렇게 모닥불을 의지해서 수적 이렇게 소세지를 빵에 먹고 아주 이 순간 한 10분, 20분이었는데요. 정말 현지의 그 정과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순간이었고요. 자, 아저씨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정말 tu르키의 이렇게 또 소세지에 자, 우리는 이렇게 고대의 사도 바울의 밀레도를 소개했습니다.